세종대왕은 자식 사랑이 지극하기로 유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 딸 정의공주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칼같고 총명하여 세종의 명석한 두뇌를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었습니다. 세종은 어려운 역법 달력 계산이나 유교 경전을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들들이 아닌 정의공주를 불러 의견을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공주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결혼과 동시에 궁을 떠나야 했죠. 세종은 딸을 위해 최고의 신랑감을 직접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남자가 바로 연창위 안맹담이었습니다. 안맹담은 외모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활쏘기, 말타기, 서예, 음악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당대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1428년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세종은 딸이 궁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규모의 저택과 재산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결합은 단순히 행복한 결혼 생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공주와 안맹담은 세종이 일생을 바쳐 준비하던 비밀 프로젝트, 바로 훈민정음 창제 현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평생 수건이었던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말의 미세한 소리 변화와 외국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변음의 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으나 지편전 학자들조차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이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이때 세종이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둘째 딸 정의공주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세종과 아들들의 공적이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맹담 가문이 기록인 죽산안시 족보에는 놀라운 비화가 전해집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변음과 토를 넣는 법을 여러 대군에게 물었으나 모두 풀지 못했다. 이에 공주에게 물으니 공주가 곧바로 해결하여 바쳤다. 세종은 딸의 천재적인 답변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당시 공주와 사위 안맹담에게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정의공주의 활약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안맹담과 함께 세종의 비밀 연구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공주의 사저 짚는 세종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할 때 가장 자주 들르는 장소였는데 이곳에서 세종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딸과 함께 새로운 글자의 체계를 실험하고 다듬었습니다. 안맹담 또한 뛰어난 서예 실력으로 새로운 글자의 획과 모양을 잡는 데 기여하며 부부가 합심하여 장인의 위대한 업적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주의 활약은 당시 유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식 역사에는 철저히 가려져야 했습니다. 여인이 국가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수적인 대신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공주는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 속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오직 아버지 세종의 든든한 그림자이자 조력자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풀어낸 변음의 수수께끼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한글의 완벽한 소리 체계는 완성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공주와 안맹담 부부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할수록 궐 밖에서는 세종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다른 사위부마들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사위는 부마라 불리며 부와 명예를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첩을 들릴 수 없고 관직에도 제한이 있는 등 엄격한 제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내들에게 이 금욕적인 삶은 고문과도 같았고 이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세종의 넷째 딸 정의공주의 여동생인 정현공주의 남편 윤사로였습니다. 윤사로는 공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기생과 바람을 피우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종은 평소 자애로운 성품이었으나 딸을 박대하고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힌 사위에게는 추슬러지지 않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윤사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정의공주의 남편 안맹담이 공주와 금슬 좋게 검은고를 타며 서예를 즐길 때 다른 사위들은 기생집을 전전하다 왕에게 불려가 곤장을 맞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위인 소수공주의 남편 윤평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철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궁궐에서 하사받은 귀한 물건들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사사로운 다툼에 휘말려 세종의 체면을 깎아먹기 일쑤였습니다. 세종은 사고를 친 사위들을 불러 훈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정의공주의 남편 안맹담을 예로 들었습니다. 연창 위안맹담는 학문도 깊고 공주를 대함에 예의가 바른데 너희는 어찌하여 금수와 같은 짓을 하느냐? 는 호통이 대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정의공주 부부는 세종에게 있어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다른 사위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지친 세종은 수시로 정의공주의 사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총명한 딸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듬직한 사위 안맹담이 들려주는 검은고 연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공주 부부는 단순히 부부 금슬이 좋은 것을 넘어 수많은 사고뭉치 사위들 사이에서 세종이 왕실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년은 육체적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책과 씨름하며 나라를 돌본 대가로 심각한 안질눈병과 소갈증 당뇨, 풍질에 시달렸습니다. 시력은 거의 상실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육중한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안정을 위해 궁궐에서 쉬기를 권했지만 세종이 병든 몸을 이끌고 가장 자주 찾았던 곳은 다름 아닌 둘째 딸 정의공주의 사저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정의공주의 집으로 이어 임금이 거처를 옮김했다는 기록이 유독 많습니다. 웅장하지만 차갑고 정무가 빗발치는 궁궐과 달리 딸의 집은 세종에게 유일하게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정의공주는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위해 직접 약을 다리고 세종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사위 안맹담은 장인어른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으로 밤마다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세종이 정의공주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궐에 있으면 만백성의 짐이 내 어깨를 누르지만 너의 집에 오면 비로소 한 사람의 아비가 된 것 같구나. 정의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종은 이곳에서 훈민정음의 완성을 축하하고 어린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며 잠시나마 왕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세종에게 정의공주의 집은 단순히 쉬는 곳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장 많이 닮은 딸과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믿음직한 사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비밀 기지였던 셈입니다. 훗날 세종이 승하하기 직전까지도 정의공주 부부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성군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었던 세종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후 정의공주와 안맹담 부부는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수양대 군 세조의 왕위를 찬탈하는 등 왕실의 피바람이 부는 격변기 속에서도 정의공주 부부는 특유의 현명함으로 화를 피하며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안맹담은 세종이 아꼈던 그 성품 그대로 평생 정의공주를 지극정성으로 아꼈고 공주 또한 남편을 존중하며 조선 왕실에서 보기 드문 평화로운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1462년 남편 안맹담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정의공주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직접 불교 경전을 필사하고 사찰을 중건하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공주가 불교 행사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의 비판이 있었으나 정의공주는 남편을 향한 나의 도리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477년 정의공주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묘역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보통 조선의 왕족들은 남녀의 묘를 따로 쓰거나 단차를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 부부의 묘는 마치 생전의 금슬을 증명하듯 다정하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의공주의 묘비에는 그녀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기록과 함께 부부의 애틋한 행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정의공주와 안맹담의 이야기는 공주라는 화려한 신분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천재성과 그 천재성을 묵묵히 지지해준 남편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고뭉치 부마들이 판치던 시대에 이들이 보여준 완벽한 조화는 성군 세종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후대 우리에게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방학동 묘역에 서 있는 우람한 은행나무는 600년 전 아버지를 돕고 남편을 사랑했던 정의공주의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